네, 21번부터 22번의 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번과 22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해외 배낭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여행을 하기가 힘들잖아. 은퇴 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멋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데 해외 배낭여행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할 테고. 배낭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괜찮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해외 배낭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여행을 하기가 힘들잖아. 은퇴 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멋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데 해외 배낭여행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할 테고. 배낭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괜찮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잖아. 네, 21번부터 22번까지 문제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요. 어디에 가신다고요? 네, 해외에 여행을 많이 가신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여행하기 힘들었는데 은퇴 후에, 은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거 퇴직하다, 회사를 떠난 후에, 그렇죠? 그래서 retire, 그래서 은퇴 후에는요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보낸다는 그것이 멋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건강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외국에 가면 가족들이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요, 먼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평균 수명 누구나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이제 80세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어버러지 같은 거죠. 평균 수명이라고 하죠. 살 수 있는 그 기간이요. 늘어나면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들도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중심 생각, 앞에도 중심 생각 묻는 질문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남자의 중심 생각이 여기 문제의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획 없이 가는 여행이 재미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었죠? 네,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젊었을 때 가는 것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맞는 것 앞에 어떤 문제가 나와있죠? 일치하는 문제와 일치하는 것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같은 스타일이죠. 자, 듣는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22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준비하면 잘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부터 24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김관장, 가을맞이 음악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성악가 조민수 씨의 참석이 확정되었고 같이 연주할 오케스트라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장소의 음향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전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끝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음악회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음악회 안내 포스터를 붙였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안내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관장, 가을맞이 음악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성악가 조민수 씨의 참석이 확정되었고 같이 연주할 오케스트라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장소의 음향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전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끝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음악회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음악회 안내 포스터를 붙였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안내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23번부터 24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자 보스인 것 같아요. 김관장, 가을맞이 음악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보스 같죠? 네, 보스가 어떻게 사장님은 아니죠. 여기는 분명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음악회 준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악가, 그렇죠. 성악, 오페라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누구누구 씨가 참석이요. 결정됐고요. 확실하게 결정됐고요. 그리고 연주할 오케스트라도 정해졌습니다. 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조금 있대요. 무슨 시설? 음향 시설. 사운드 시설, 그쵸? 어떤 음악의 어떤 향, 그쵸? 그런 것들, 어떤 소리를 조절하거나 스피커, 이런 것들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완벽하게 끝날 수 있게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요, 무엇은 어떻게 되고 있죠? 홍보, PR, 그쵸?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남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문제, 그것은요. 어디에 붙인다고요? 지하철하고 버스 정류장에 안내 포스터.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어떤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 포스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포스터를 붙이다. 포스터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대로 포스터. 포스터를 붙여놨고요. 주민자치센터. 제가 앞에 문화센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센터입니다.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 지금 뭐 하고 있죠? 1번, 음악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맞죠. 그렇죠. 지금 상황을요. 위에 있는 보스, 상사라고 합니다. 상사에게 위에 있는 그쵸?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2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일치하는 것 무엇일까요? 24번도 그렇죠. 1번이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인다고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까지 정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5번부터 26번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아파트 대신에 한옥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파트보다 불편할 텐데
한옥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바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친화적인 한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개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낄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한옥은 아파트에 비해서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층간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한옥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한옥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파트 대신에 한옥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파트보다 불편할 텐데 한옥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바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친화적인 한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개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낄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한옥은 아파트에 비해서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층간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한옥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한옥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5번부터 26번을 들어보셨는데요. 또 아파트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요즘 한옥, 앞에는 뭐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걷기에 대한 열풍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한국 스타일의 집이죠. 이런 것을 한옥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한글, 그리고 한국 집은 한옥,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종이는 한지, 한국의 옷은 한복. 아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집인데요. 이쪽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는 아파트에 사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는 경제가 많이 발전한 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옛날의 것들, 전통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분명히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건 뭐할까? 현대와 과거가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한옥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왜 이런 불편한 한국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을까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더 좋아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남자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친화적인 한옥, 자연 친화적인 friendly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그런 느낌의 한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오픈, 개방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가 있대요. 여러분, 한옥 같은 스타일, 한국어에 이런 미음자라고 아시죠? 이 안에 보면은요, 한옥에는 여기에 방도 있고요. 여기에 방도 있고, 여기 가운데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가 내리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눈이 내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자연에게 열려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한옥 구조가 꼭 이런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런 구조를 하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지나가는 것, 꽃이 피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집 안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 안에 나무가 자라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한옥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요. 옛날에는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옥은 좀 춥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는 시대에 맞게서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없어졌대요. 게다가 더구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층간소음 얘기가 나오네요. 층간소음은 좀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층의 간, 사이죠. 층 사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3층 위에는 4층이죠. 4층에 아이들이 만약에 3명이 있다고 해볼까요? 매일매일 아파트에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지겠죠. 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왜 일어났냐? 바로 층간 소음이 나와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간 소음이라고 한국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옥은 위층이 없어요. 1층으로 만들거든요.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자,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자, 남자, 어떻게 말하고 있죠? 현대인들이 살아도 불편함이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한옥은 집에서, 그렇죠. 자연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6번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27번부터 28번까지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너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광고 봤어? 오디션에 합격하면 상금도 많이 주고 가수로 데뷔도 시켜준대. 나도 봤는데 너도 오디션에 지원하려고? 지원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내 생각에는 내가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가수가 꿈이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자신이 없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남은 기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볼게. 다시 들으십시오. 너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광고 봤어? 오디션에 합격하면 상금도 많이 주고 가수로 데뷔도 시켜준대. 나도 봤는데 너도 오디션에 지원하려고? 지원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내 생각에는 내가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가수가 꿈이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자신이 없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남은 기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볼게. 네, 27번부터 28번까지 네, 여러분 혹시 한국의 K-pop 네, 스타 또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거나 뭐 춤을 추고 싶거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오디션에 참가를 하죠.
그런 것들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광고 봤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요, 패스하면 상금도 많이 주고 가수로 세상에 데뷔까지, 가수까지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디션에 지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지원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요. 생각보다 많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 자신 없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멋있는 친구네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볼게. 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파이팅!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의도. 여기 이 단어가 좀 많이 어렵죠?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말하는 진짜 이유. 네. 진짜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을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다시 한번 의도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한국어로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죠.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번부터 28번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죠. 바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디션에서 남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나 오디션에 나갈 수 있을까? 친구한테 나갈 수 있을까?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지만 친구한테 한번 좀 물어보는 거죠. 의견 잘 될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번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들은 내용하고 맞는 건 뭐가 있죠? 남자가 한번 해봐. 도전해봐. 꿈은 이루어질 거야. 정말 좋은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동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각종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려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안 열풍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주름 제거 수술 후에 자신감을 되찾고 생활에 활력을 얻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분의 일이죠. 저는 자신의 외모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동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각종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려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안 열풍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주름 제거 수술 후에 자신감을 되찾고 생활에 활력을 얻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분의 일이죠. 저는 자신의 외모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9번부터 30번의 문제인데요. 어떤 열풍, 굉장히 열풍들이 많이 부네요. 그쵸? 그래서 어떤 열풍인가요? 이번에는요, 동안. 이 동안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아동. 아동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아이처럼 얼굴이 어려 보이는 사람을 동안이에요. 그쵸? 아는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동이라는 말은 어린, 어리다, 젊다 라는 말이고요.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굉장히 칭찬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안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동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안 이렇게 젊은 얼굴을,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뭘 할까요? 화장품도 할 것이고요. 조금 화장품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면, 여기에서 들으셨죠? 성형수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 문제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곳은 쓰기에 있습니다. 쓰기까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으세요. 참고 듣기에서 하고 있는 말만 따라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남자가 무슨 말을 했죠? 저는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동안이란 말을 몰라도 우리는 이 남자가 들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젊어지면 기분이 좋겠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진료한, 앞부분에 치료하다, 진료하다, 병원에서 자주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자 중에는요, 주름 제거 수술,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자, 주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렇죠. 눈이, 나이가 많이 들면 눈 옆에 주름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입에도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손에도 목에도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름이 생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거라는 말은 없애다라는 말입니다. 주름이 너무 심하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주름을 이렇게 지우개라고 표현하면 재미있을까요? 이렇게 좀 없앨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을 한 후에 어때요? 생활에 아주 활력, 정말 넘치는 에너지, 활력, 기운,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의사가 자신의 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외모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면은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뭔가에 집착하다. 이거는 뭐냐면 외모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나는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요, 이거는 하나의 일부분, 한 부분이다. 일부분,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남자 직업이 뭐죠? 환자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의사죠. 잘 몰라도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치료하다, 진료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어떤 거죠? 동안 열풍이 불면서 어떤 거? 그렇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30번의 답이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외모만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금 자기가 외모가 변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화장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면 기뻐서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0%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바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제 31번부터 32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흡연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담뱃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입니다. 담뱃값을 크게 인상하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덜 피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하는 돈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보다 효율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당장 금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면 흡연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연을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흡연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담뱃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입니다. 담뱃값을 크게 인상하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덜 피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하는 돈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보다 효율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당장 금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면 흡연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연을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31번부터 32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흡연자. 네. 흡연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네. 이 부분이 아주 뜨겁죠. 네. 담뱃값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담뱃값이 예를 들어 2,000원이라고 하면 2배가 올랐어요. 4,000원쯤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돈을 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흡연자사를 근데 흡연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흡연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좋겠어요 라는 정부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어서 찬성하지만 그치만 담뱃값을 정말 크게 올려서 흡연율을 그 퍼센트를 피우는 사람들을 낮추겠다는 정책은 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남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담뱃값 싼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요, 인상하면 사람들이 좀 덜 피우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요,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돈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부담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대신할 수 있는 정책, 방법,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 올렸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당장 금연 아시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네. 그래서 금연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담배를 그렇다고 해서 덜 피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피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분명히 계속되면은요, 흡연을 줄이겠죠.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연, 담배도 적게 필 것이고 또는 담배를 아주 안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요, 여자가 아니죠.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은 몇 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남자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자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32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요즘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요. 반박하고 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주장한다, 반박한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요, 경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다, 보여주다, 제안하다, 아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내가 받아들이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다. 멋있는 말이죠. 네, 오케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수용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31번, 32번까지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33번, 34번 듣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경제 정책을 그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 지구의 기후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인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인식한 나라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 이코노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전구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사용한다거나 사용하고 버리는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지구는 함께 공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곧 인류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경제 정책을 그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 지구의 기후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인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인식한 나라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 이코노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전구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사용한다거나 사용하고 버리는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지구는 함께 공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곧 인류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34번 들어보셨는데요. 좀 이제 과학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학과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우리가 기온은 CO2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산화탄소가 점점 어떻게 해요? 배출을 줄여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프렌들리, 그죠? 환경하고 굉장히 친한 경제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린, 영어죠. 그린 이코노미. 그린은 녹색이죠. 녹색하면 자연이 떠오르죠. 그래서 외국어도 그린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온난화. 온은 따뜻해지는 거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온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인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류의 시계가 점점,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듣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신문, 잡지, 그리고 여러 분야, 과학 잡지라든가 과학책이라든가 예술, 언어, 종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요, 인류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왔습니다. 그렇죠. 벌써 온 거죠. 닥쳤습니다. 위험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 나라들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은 보통 정책이 나오면 실시하다, 정책을 실시하다, 정책을 펼치다 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요, 누구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쉽게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전구는 이거 아시죠? 옛날에 에디슨이 발명한 이런 전구,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전구, 이게 벌브죠. 이런 느낌, 이런 것이 전구인데요. 이런 전구 대신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요즘은 LED 전구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거나 또는 가전제품을 재활용,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인류와 사람과 지구는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공이라는 말은 함께입니다. 존은 존재하다, 살다, 그쵸?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존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조금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33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 일치하는 것 항상 나오죠. 듣기 대부분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맞는 것을 찾으십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무슨 문제 얘기하고 있죠? 환경 문제가 중심 내용이죠.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그린 이코노미. 이코노미는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 또 나오네요. 들은 내용 어떤 거죠? 그렇죠.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듣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몰라서 어떡하지?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단어나 뒤로 가면 갈수록 듣기에 나왔던 말을 그대로 여기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문제의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단어를 몰라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정말 버리고요.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그 단어가 핵심이 돼서 문제가 됐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단어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을 알게 되면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무조건 다 안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듣는다면 분명히 답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5번, 36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회사가 10년 연속 전 세계 디지털 TV 판매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라디오를 만들면서 시작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사원 여러분의 공이 큽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물리치고 고속 성장을 이룩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발전하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회사가 10년 연속 전 세계 디지털 TV 판매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라디오를 만들면서 시작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사원 여러분의 공이 큽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물리치고 고속 성장을 이룩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발전하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자, 35번, 36번인데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됐고 여러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욱더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 정말 한국 사람들이 고급 말이죠. 여러분의 서포트, 성원의 힘을 받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애써주시고 그리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10년 연속 이어서 전 세계 디지털 TV 판매의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하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옛날에 라디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데에는 누구 덕분이라고요? 바로 사원 여러분의 공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모두 사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비켜 이런 거죠. 물리치고 정말 빠르게 고속으로 빠르게 성장을 만든 것은 바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인재는 뭐죠? 정말 뛰어난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다, 어떻게 해요? 키우다 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인재도 사람이죠. 사람도 점점 노력을 하고 그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문제가 잘못된 것들을 말을 해주고 그런 보통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장하겠죠. 성장해서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도 키우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다, 더 멋있는 말 양성하다. 그래서 양성의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그 인재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지 맙시다.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지 맙시다. 해서 성과를 안주하다, 편안하다. 그쵸?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보다 혁신적인 이런 말 굉장히 외국에서 많이 하죠. 이노베이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더 노력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남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의 마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사의 발전을 축하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들은 내용들, 사실은 직원들이 더 노력할 것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앞에서 축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직원들이 더 할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할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발전을 축하하고 있다는 게 답이 더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36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맞는 것은 사장님 때문에 성장했다? 그거는 아니죠. 뭐라고 말을 했죠? 직원들 덕분에. 그쵸? 그리고요, 여기 답이 나오네요. 4번.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르는 단어지만 그 단어가 그대로 듣게 나올 확률이 있다고요. 그러면 양성 나왔죠, 단어가. 그리고 인재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계적인 인재 양성.
세계적이라는 말을 글로벌이라는 영어를 말로 좀 바꾸긴 했는데요. 여기 정답은 바로 그래서 4번이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넘어가서요, 37번과 38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자녀를 집에서 직접 교육하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홈스쿨링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나 외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부모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거나 학교 교육에 문제를 경험한 경우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부모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확실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홈스쿨링은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자녀를 집에서 직접 교육하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홈스쿨링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나 외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부모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거나 학교 교육에 문제를 경험한 경우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부모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확실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홈스쿨링은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7번과 38번의 문제인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이 토픽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이슈나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한국 사람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요즘은요, 영어가 나오네요. 자, 홈스쿨링 그대로죠. 영어 그대로 홈스쿨링. 집에서 하는 교육이죠. 학교를 보내지 않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듣기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물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이젠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에서는요, 공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퍼블릭, 공공, 그쵸? 그래서 공교육, 나라에서 하는 교육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는 이게 별로인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불만이 점점 커진 거죠.
커져서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내 아이를 한번 직접 교육해 볼까? 홈스쿨링에 대해서 점점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그쵸? 이러한 상황,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 대신에 집에서 부모님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죠? 부모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정말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대단한 철학, 생각, 그런 것들을 갖고 있거나 학교 교육의 문제를 경험한 경우에는요, 홈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좀 불편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겠어 라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뭐 책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원칙, 법칙, 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계획은 안 돼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기주도적. 자기가 주도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아이나 청소년이 될 수 있겠죠. 그 자녀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선택하고 계획을 만들고 시키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교육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스케줄도 짜고 계획도 짜고 이런 것을 모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키는 것만은 하면 따라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자기주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의 간섭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거 해라. 중간에 자꾸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자꾸 주시는데요. 그런 것을 가장 최소화, 없애면 좋겠다. 방향을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한다면 대화를 가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남자 중심 생각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 제대로 이루어지는 홈스쿨링은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준비를 잘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대신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들은 내용하고 같은 것 어떤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는요, 똑같이 3번이네요. 자, 홈스쿨링 계획을 세울 때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뭐라고 했죠, 아까? 자녀가 중심이 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9번부터 40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힘든 집안일을 하고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인간의 할 일은 점점 없어지고 그 역할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로봇의 진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인간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은 수학적 계산은 인간보다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우정 등의 감정은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인간은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일과 인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앞으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힘든 집안일을 하고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인간의 할 일은 점점 없어지고 그 역할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로봇의 진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인간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은 수학적 계산은 인간보다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우정 등의 감정은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인간은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일과 인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39번부터 40번까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또 과학 얘기 나와요. 근데 과학, 왜 자꾸 과학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제가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앞으로 인간을 돕는 로봇에서 로봇이 인간을 돕는 것에서 역할이 끝나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는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 로봇이 더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조금은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로봇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혹시 그런 그 영상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를 한번 만든다. 그러면 텔레비전에 이렇게 자동차가 기계 이렇게 나와서 문을 막 이렇게 붙이고 이런 기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봇이 그 정도의 역할인데요. 미래 어떤 로봇이 나올까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 마음을 읽어주는 로봇.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 정도로 로봇의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발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토픽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요, 예전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냥 힘든 일만 한다. 집안일이나 청소를 돕거나 로봇 청소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 불이 나는 거죠. 화재가 불이 난 곳 현장에서 불을 이렇게 끄는 거죠. 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점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봇의 진화, 점점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들, 그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기계로만 단순한 일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로봇이 불도 끄고요. 심지어 이제는 사람이 없는 비행기들이 돌아다니죠. 무인 비행기, 드론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점점 나오고 있고요. 네. 미래사회 현재 지금 어떤 나라의 선진국에서는요, 약사가 없어진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병원에서, 그렇죠. 처방전 약사가 이런 약을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컴퓨터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뽑아서 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요즘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로봇가 진화하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부작용? 뭐죠? 안 좋은 어떤 작용들,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성형수술 얘기가 나왔죠? 성형수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성형수술 부작용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진짜가 아니겠지만 그냥 예를 든다면 부작용으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수술이 잘 된 게 아니겠죠. 수술이 잘못됐을 때, 그래서 부작용, 올바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 멋있는 말이죠. 생각해 봐야 한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봇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할이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서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뭐 수학적 계산 빠르고요. 그리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랑, 우정, 이런 느낌,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일과 인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라고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인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대화의 앞의 내용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대화 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쵸? 그런 퀴즈 같은 거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로봇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여기 어울릴까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로봇이 발명됐다. 맞습니까? 인간처럼은 사고를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글쎄요,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 100%로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로봇의 발전으로 어떤 거죠? 로봇의 발전은 무슨 부작용이라고 했죠?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지만 발생됐다라고 아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뒤로 와봤고요. 앞으로 가서요. 집안일 줄이기 위해 연구할까요? 그것만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진 않죠. 그래서 답은 4번.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물론 자신의 생각을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을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들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겠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번일까요? 40번하고 같은 이야기는? 그렇죠.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로봇이 생기기는 어렵다. 분명히 인간은 인간만의 어떤 감정, 느낌이 고유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데 로봇이 갖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2번과 같습니다.